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영화는 누가 추천해 줄 수가 없어. 그거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발견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취향을 발견한다에 가깝지. 그렇게 내 영화적인 취향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입시 준비를 위해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생겨나는 거야. 입시 시즌이 되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 공부할 때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나요? 같은 거야. 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고 이제 막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봐야 내가 영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봐야만 하는 영화 같은 거는 없어. 왜냐면은 입시용 영화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영화는 공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특정한 영화를 봤냐 안 봤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입시에서 중요한 건 나야. 나의 어떤 연출적인 색깔, 사고방식, 감수성, 그리고 영화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영화를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내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는가, 왜 그걸 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입시 준비할 때 그러면은 아무 영화나 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 영화나 봐도 돼. 대신 그 아무 영화에 너의 취향이 담겨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본 영화, 내 취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의 결을 되게 섬세하게 포착하는 연출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런 연출이 담겨 있는 혹은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영화를 보는 게 좋겠지. 근데 반면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시스템을 다루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소재가 나를 끌어당기는지, 어떤 연출 방식이 인상 깊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지.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영화는 누가 추천해 줄 수가 없어. 그거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발견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취향을 발견한다에 가깝지. 그렇게 내 영화적인 취향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입시 준비를 위해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생겨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몽환적이고 좀 시적인 그런 영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학생이라면은 뭐 빔 벤더스라든지 타르코프스키 같은 감독들의 영화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거지. 뭐 반면에 뭐 좀 현실을 직설적으로 다루는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켄 로치라든지 다레덴 형제라든지 뭐 이런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중요한 건 이거야. 남들이 말하는 뭐 꼭 봐야 되는 영화 리스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궁금한 영화, 진짜 끌리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 그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입시 때 꼭 보여줘야 되는 것들인 거야. 명심해야 되는 게 입시에서는 절대로 학생의 실력을 보지 않아. 영화를 공부하는 태도를 보는 거고 그 태도로부터 가능성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나요? 보다는 이 영화에서 내가 끌리는 지점은 어디지?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야.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잘하는 학생이 입시에서 틀림없이 좋은 성적이 난다.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찾아서 보다 보면은 잘 모르겠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고 영화를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영화를 이제 공부하겠다고 이제 무작정 예술 영화 같은 것도 틀어놓고 보다 보면은 한 5분, 10분까지는 괜찮다가 한 중반 이후부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끄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꾹꾹 참고 영화를 끝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였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연출 방식은 놓친다는 거야. 연출이라는 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 같은 이야기더라도 연출 방식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감정과 메시지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어떤 연출 스타일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영화들을 가지고 와봤어. 첫 번째로 보여줄 영화는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이라는 영화야. 이 영화는 플롯 자체는 느슨한데 뭐 과거나 꿈, 현실 이런 부분이 되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연출 방식이다. 이 영화는 좀 정적인 쇼트, 긴 테이크, 그리고 인물의 움직임보다 공간과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카메라를 쓴다.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는 들판을 천천히 훑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뭐 이런 장면은 내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억과 감정, 어떤 상실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전달한다. 이거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절묘한 예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스타일은 좀 감정의 결을 좀 미세하게 다루고 싶은 사람, 혹은 이미지 중심의 어떤 시적인 연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반면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라는 영화를 보면 완전히 달라. 이 영화는 주인공 로제타가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로제타의 삶을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계속 따라가면서 찍어. 그래서 카메라가 핸드헬드로 일단 찍고 화각이 굉장히 좁고 숨 쉴 틈 없이 따라붙는 클로즈업이 되게 인상적인 영화야. 예를 들어서 로제타가 이제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 오프닝 씬인데 이 장면에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에 거의 들러붙다시피 해가지고 따라가지. 이런 불안정한 카메라와 좁은 프레임 때문에 관객도 마치 로제타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감과 피로,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함께 겪는 느낌이 든다고. 이거는 연출이 단순히 어떻게 찍을까가 아니라 감정에 어떻게 몰입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인물의 심리라든지 뭐 현실감 아니면은 사회적인 시선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다 한다면 다른 형제의 스타일을 좀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조금 더 상업적인 스타일에서 예를 들자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도 좋아. 봉준호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는 사실 영화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 그래서 뭐 살인의 추억 영화의 되게 초반 오프닝 장면, 이 장면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조용한 시골의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되게 기이한 정적과 카메라의 거리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일상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이런 정서를 만들지. 그리고 반복되는 기차 소리, 뭐 도로 위의 형사들, 막 열리지 않는 정보, 이 모든 요소들이 연출을 통해 축적돼가지고 후반에 강한 압력으로 터진다. 이거는 연출이 상징과 리듬을 통해서 긴장감을 쌓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출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카메라를 쓸지, 어떤 렌즈를 쓸지, 그리고 인물을 어떻게 배치시킬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을지 흔들릴지, 편집이 빠를지 느릴지, 사운드가 들어갈지 말지, 이런 모든 선택의 조합이 결국 연출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연출 스타일을 발견하는 데 주력해야 돼. 그러니까 영화를 봐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연출 방식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